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올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선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대 성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게 우리 경제가 올해 2%도 성장하지 못하면 10년 만이라고 하던데 네. 과거에는 언제 2% 성장률 달성을 실패했었나요? 역사상 3번 있었는데요. 예.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 그리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대를 기록을 한다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것들을 보면 다 이제 큰 경기 침체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의 그 성장률 저조한 성장률도 일종의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한 나라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한 2.5에서 2.6%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 최근 저성장 흐름 속에서 이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잠재 성장률만큼은 부합을 하거나 웃돌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2.5에서 2.6%보다 훨씬 더 밑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수치는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4,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재의 얘기를 봤지만 이 총재 기대처럼 정부 재정에 기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정부인데 많이 3분기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예. 이 재정의 빈자리를 메우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 기대 이하인 0.4%의 성장률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연간 계획의 65% 되는 재정을 이미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남은 재정을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좀 쏟아 붓는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재정 경기 부양 효과도 모호한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인 상황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정을 더 투입하자니 뭐 이미 또 많이 쏟은 측면도 있어서 그렇죠.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